자, 이거는 제가 겪었던 공포썰을 좀 풀어드릴까 해요. 안녕하십니까, 마태입니다. 거의 지금 디바 제시카님 말투였는데 방금.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음식음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간 여름이지만 제가 올여름 마지막 주자로 남양 특집 음식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무서운 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뭔가 오늘 집이 유난히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기 옷방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바깥 CCTV 다 확인해봤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튼 방 내부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무튼 이번 저희의 남양 특집 음식음에 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짜잔, 올드 풀트니 위스키인데요. 제가 또 요즘에 또 혼술에 살짝 재미 들린 건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놀러 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위스키 잔을 대량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후룩 마셔보려고요. 그 전에 이 올드 풀트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올드 풀트니는 스코틀랜드 북쪽 바다에서 태어난 위스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올드 풀트니 12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돼서 꿀이랑 바닐라 그리고 짭조름한 그런 바다의 향까지 동시에 느껴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마치 여름 바닷가에서 위스키 한 모금 이렇게 마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첫 모금은 약간 청사과 그리고 감귤 같이 약간 상큼한 과일 향이 나고요. 끝맛은 약간 소금기가 있는 오크 향이 난다고 합니다. 되게 궁금해지는 맛인데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올드 풀트니 12년입니다. 병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마테와 위스키. 그럼 일단 맛보도록 할게요. 살짝 얼음이 필요해요. 위스키 원더락에는 이런 둥근 얼음이 국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따면 되나요? 빡빡하는 거 아니겠지? 오, 진짜 되게 맛있는 위스키 향이 나는데요? 해산물 요리에 그렇게 잘 어울린대요. 역시 바다에서 태어난 위스키라 그런지. 이거 되게 맛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짭조름한 그런 느낌이 있고 상큼한 그런 향이 은은하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홀짝홀짝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양 특집 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은 20대 중반 마태언니의 팬이자 구독자이고요. 지금까지도 친구와 이야기하는 썰이 생각나서 여기에 풀어봅니다. 바야흐로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와 같은 반이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현재도 친한 친구입니다. 중3 때 어느 날 저희는 과학실 수업을 마치고 과학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저희 학교 화장실 중에서 건물 제일 외딴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과학실 수업 있는 친구들 아니면 사용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그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어도 유독 어두웠어요. 그때도 저랑 그 친구랑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조용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는 큰 게 마렵다며 제일 안쪽 칸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화장실 칸들 바로 옆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꼬리빗으로 앞머리 정리를 하면서 큰 걸 해결하는 친구랑 어차피 우리밖에 없으니까 각자 할 일 하면서 칸 너머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떠들다가 갑자기 친구가 좀 그만해라, 재미없거든? 이러는 거예요. 전 여전히 거울 보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뭔 소린가 해서 뭘 그만하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계속 끈질기네, 밟아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 지랄하네 생각하면서 거울 보고 있었는데 볼일을 다 본 친구가 칸에서 나오면서 재미없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신고 있는 실내화를 쓱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신고 있던 실내화는 흰색의 구멍이 뽕뽕 뚫린 고무 재질의 실내화였습니다. 근데 웃고 있던 친구가 제 실내화를 확인하곤 표정이 싹 굳더니 다짜고짜 자기가 있었던 화장실 칸 옆 칸부터 문을 거칠게 열면서 누가 있나 확인하는 듯 다 살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친구가 겁을 엄청 먹은 건지 난생 처음 보는 창백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니 냅다 화장실 밖으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까지 쭉 뛰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한껏 겁먹은 표정으로 난 너가 바로 옆 칸에서 내 칸 쪽으로 발을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길래 장난을 왜 이리 오래 치나 생각했는데 실내화가 달라. 한잔합시다. 너무 맛있는데? 이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무튼 친구가 봤던 실내화는 슬리퍼였대요. 친구가 화장실 칸들을 확인한 이유도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었나 확인했지만 없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우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냅다 뛴 거래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 보이시려나? 털 선 거 보여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저랑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그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았고 가게 되면 친구들을 엄청 모아서 간 기억도 있네요. 나중에 추가로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친구도 그 화장실에서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들어서 나중에 돼서도 꽤 무섭더라고요. 그 학교 선배들도 그 화장실에서만 귀신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도 들었었고요. 우선 전 그 귀신을 못 봐서 매우 다행. 와, 근데 이게 실화라고? 오늘따라 밤이 굉장히 조용하고 어둡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오늘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포썰을 풀려고 했었어요. 나도 솔직히 무섭고 그 친구들도 공포썰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각자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절실하네요 지금.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하면 아니야. 이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을래. 자, 두 번째 공포 실화썰입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20살 때 매일 술 먹고 반쯤 정신 나간 것처럼 놀고 다녔는데 그날도 술 먹고 늦게 들어갔음. 근데 아빠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깬 거야. 근데 난 깬지 몰랐지. 근데 그 다음날 아빠가 하는 소리가 너 어제 친구 데려오지 않았어? 그래서 엥? 아닌데? 이랬더니 맞다고. 너 뒤에 2명 따라 들어갔다고. 그래서 친구 데려왔나 보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파란 옷 1명, 흰색 옷 1명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 얘기 들은 엄마가 너 정신 놓고 술 먹고 다녀서 잡귀가 따라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 우리 엄마는 약간 귀신 보고 소리 듣고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 엄청 소름 돋아서 그 뒤로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다녔음. 아버지가 꿈꾸신 거 아닐까? 라고 믿고 싶네요. 치어스. 자, 그럼 세 번째 실화 공포썰. 제가 중학교 때 살았던 집이 햇빛이 안 들어서 어둡고 서늘했어요. 그 집에서 가위를 거의 매번 눌렸는데 한 번은 자고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화감이 들어서 무서워하다가 깼어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등교 준비를 하는데 또 아무도 없었고 이거 방금 꾼 꿈이랑 똑같은데? 하다가 깼어요. 꿈속에 꿈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거 다 누구나 있지 않나? 나는 약간 이런 거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나 알바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잖아.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버스 타러 가고 이게 너무 싫잖아. 벌써 나는 알람이 딸라라라 울리면은 그것부터 이제 싹 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스타일이었거든. 등교 준비를 다 했어. 나가면 돼. 그래서 딱 나가. 그러면 난 꿈에서 깨. 이런 거 많지 않아? 그럼 난 그때 소름 끼쳐. 내가 그 준비를 다 하는 시간까지 난 자고 있었다? 그럼 지금 몇 시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한 막 2번, 3번 연속으로 껐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공포 실화. 어렸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넓은 골목을 들어가면 주택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오른쪽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골목에 불이 켜지긴 하는데 약한 불이었고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은 엄청 캄캄하고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면 1층에 자동 센서 등이 켜지는데 옛날 집이라 주황색 약한 등이 켜지고 2층은 수동으로 켜야 하고 저희가 사는 3층은 불이 안 들어와요. 어느 날 저녁날에 할머니께서 저녁을 만드시는데 두부 안모가 필요해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언니와 저를 근처 시장에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거리가 매우 가까웠어요. 언니와 저는 손을 잡고 두부를 사왔는데 마당에 들어서서 주택으로 가는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우리 건물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같이 2층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걸음 보폭이 큰 것도 아니고 성인 남성이 더 빠르면 보통 지나갈게요 하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고 저희 뒤로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저희 주택이 저희 할머니 거라서 저희는 맨 꼭대기 3층 301호에 저희만 삽니다. 근데 2층 위 계단까지 쫓아와서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3층 계단 쪽에 있는 창이 있는데 불빛이 들어오면서 그 남자의 옷이 보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올라온 것 같았는데 반짝 하고 회색 무언가가 보여서 위협을 느껴서 바로 제 앞에 가고 있는 언니를 제끼고 우다다다 뛰어 올라가서 저희 집 현관을 확 열었는데 그 순간 따라오던 그 남자는 쿵쿵쿵쿵 하면서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네요.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마당 골목과 1층 불을 다 환하게 바꿔놓고 심부름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한잔해. 짠. 다음. 공포 실화.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대학생 사촌 언니가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머물며 있었던 일인데요. 사촌 언니는 서울 상경 후에 자취방에서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그 증상이 몸은 굳고 눈알을 굴리면 여자 다리까지만 보이는데 그 다리가 주방과 거실을 빠르게 걸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을 여러 번 옮겨도 똑같은 가위 눌림이 있어서 이모부랑 삼촌이 기가 약해서 그렇다며 한약이며 몸에 좋은 온갖 보신 음식들을 먹이고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수맥도 봐주곤 하셨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며칠 보냈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자는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웅얼웅얼 거리면서 벽을 발로 툭툭 차는 겁니다. 방이 좁고 짐이 많아서 팔다리 쭉 피면 닿는 크기 정도의 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딱 2마디 했어요. 통화하는 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순간 너도 그랬잖아!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랑 오빠 다 깨우고 엄마는 언니 찾으러 나가고 완전 소동이었어요. 언니가 막 울면서 엄마랑 같이 잤고 다음날 언니가 나간 이유를 얘기해줬는데 자취방에서 봤던 귀신이 우리 집 방에서 언니 목 사이를 왔다 갔다 점프를 하면서 라고 말한 것 같다고. 언니는 그래서 너가 먼저 그랬잖아 그렇게 답했다고. 왜 그렇게 답했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목을 밟을 것 같아서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벽을 계속 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모부가 우리 집 수맥도 봐주고 했었고 무당 같은 여자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턴가 부적도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지냈었는데 20살 되던 해에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아침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TV 켜고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안 나와서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오빠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 지금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도 너무 무서워. 다음, 공포 실화썰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겪으신 실화입니다. 적어도 30년 전의 이야기인 걸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웃끼리 친하고 밥도 먹을 만큼 정이 있던 시절이니 할머니 또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 집 쪽 방향에서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옆집에 무당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희 집은 굉장한 크리스천 집안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옆집에 무당을 들이면 어떡하냐, 그런 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화를 내셨고, 부동산 아주머니는 속여서 왔으니 본인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그 방울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이 오지 말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같게도 얼마 되지 않아 그 무당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심 기쁘지만 모르는 척 하시고 이사하러 나온 무당분에게 가서 왜 이사 가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매일 밤마다 방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그저 집안에서 그쪽을 향해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영험하도다. 지금 약간 뒷골 땡겨. 자, 이거는 제가 겪었던 공포썰을 좀 풀어드릴까 해요. 근데 약간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썰. 이거는 인간 관련 현실 공포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동네였고 시내로 나가려면 그 옆 동네로 갔어야 된단 말이야. 버스로 한 3정거장 정도인데 우리는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 10대 때.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랬었는데 옆 동네로 가는 길에 다리가 있어요. 천이 흐르고 있었거든. 그 다리 위에는 도로였나? 철도였나? 아무튼 있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 약간 터널 지나는 것처럼 소리도 막 울리고 그런 구간이 있었어. 저녁쯤이었을 거야. 그 구간을 지나던 중이었어. 근데 그 밑에 천이 흐른다고 했잖아. 이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제대로 난 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못 다녀서 생긴 거친 길이 하나 나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딱 거기에 진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터널처럼 막 소리가 울린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여자가 진짜 비명을 캬 지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면서 친구랑 나랑 둘이 막 약간 긴장 상태였었어. 근데 내가 조금 더 긴장했던 것 같아, 내 친구보다.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 있잖아.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곳이랑 불과 한 10m 안팎 꽤나 가까웠어요. 근데 여자가 진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향하고 있던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렸어요. 난 그때부터 뭔가 뭔가 잘못됐다. 내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지. 난 그걸 되게 주시하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날 보고 있었어. 그냥 뭐야? 왜?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튀어나온 길에서 어떤 남자가 또 따라 올라온 거야. 막 뛰면서. 그 남자도 굉장히 젊었고 그 여자 약간 또래 같아 보였거든요. 그 여자한테 막 또 달려가려다가 눈치 보는 것 같았어. 눈치 보면서 약간 걸었다가 또 막 달렸다가 나는 그 남자가 뛰어 올라오면서 나는 앞으로 개달렸어. 그 친구 냅두고 그 친구를 버리고 한 2m 뛰었나 2, 3m? 친구한테 빨리 와 이러는데 그 친구는 왜? 계속 이러는 거야, 답답하게. 그 남자도 일단 우리 시야에서 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 그 친구한테 돌아가서 그 친구를 끌고 막 좀 빠른 걸음으로 오면서 상황 설명을 했지. 지금 방금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냐. 그리고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 올라와가지고 도망갔다. 근데 그 뒤를 어떤 남자가 쫓아갔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근데 너는 그런 상황에서 나 버리고 그렇게 뛰면 어떡하냐. 미안하다 친구야.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죄스러워. 하지만 나는 그때 처음 현실 공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 공포. 제가 방금 말한 그 동네에 살 때였어. 22층에 살았어요. 낮 시간에 집에 있었고 그때 엄마랑 나랑 둘이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이제 거실로 이제 막 나왔어. 이제 엄마는 거실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저는 서 있는 상태고 엄마는 앉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질하는 거야. 머리가 팽 돌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멈췄어. 내 눈앞에는 베란다 크게 있잖아요. 거실에. 그 베란다가 보였는데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 베란다 창문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은 우리 옆동이 보인단 말이에요. 베란다가 보통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딱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수직이잖아. 이게 저희 베란다의 창문 틀이고 이게 옆 아파트 건물이라면 이게 약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거의 진짜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폭만큼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난 그런 경험을 난생 처음 겪어봤어. 지진은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뭐지? 지진인가 하면서 동시에 아, 나 죽었구나. 이게 지진이고 우리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를 딱 인식한 순간 난 죽었다. 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멈춰버렸어. 우리 엄마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엄마한테 말도 못해. 그러고 나서 그게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거의 안정화 됐을 때 내가 엄마한테 엄마 방금 느꼈어? 그때 엄마는 아무것도 못 느꼈대. 엄마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뉴스 속보에 지진 특보. 그때가 제 인생의 난 이렇게 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위를 잘 안 눌리는데 제 평생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서 가위 겪었다는 애들 보면 되게 신기한 거야. 그냥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정도였어.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였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절대 못 자고 언니랑 항상 같이 잤어요. 언니랑 이렇게 딱 둘이 침대에 누우면 내 쪽이 창문자 그리고 언니 쪽이 장롱이 있고 그리고 장롱 옆에 방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키웠었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엄마 아빠를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저였어요. 아니, 저를 뭐 좋아했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제가 최하위 서열이었기 때문에 저를 개무시했었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잠을 자다가 제가 원래 웬만해서는 자던 도중에 잘 안 깨거든요. 그냥 쭉 자. 근데 그날은 자다가 깬 거야 도중에.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원래 창가 자리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때 막 이렇게 뒤척거리지 않거든요. 딱 이 자세로 자면은 이 자세로 일어나는 그런 아이였어. 이상하게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언니 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는 장롱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는 거지.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어. 내가 이 침대에서 이 방에서 나 혼자 자고 있고 너무 조용하고 어둡고 근데 난 잠에서 깼다? 나한텐 그게 너무 공포인 거야. 그래서 무서워. 빨리 잠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다시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눈 감고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저 멀리 다용도실에서 나는 약간 세탁기 소리 같은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들으면 또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되게 그게 미세하게 들렸었거든.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 소리가 되게 이상한 게 우리도 노래가 약간 한 구절이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있으면 동해물과 이 부분은 일정해 노래처럼.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텀이 계속 랜덤인 거야. 동해물과 이랬다가 한 2초 있다가 동해물과 이랬다가 또 바로 동해물과 이랬다가 5초? 6초 있다가 또 동해물과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같은 패턴의 구간이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이 반복되는 텀이 완전 랜덤이야. 처음에 세탁기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집 세탁기에선 저런 소리가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소름 끼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내 방 앞까지 오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렸다가 진짜 내가 딱 눈 떠서 보면은 내 방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맞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가 또 저 멀리 안방 있는 쪽까지 멀어졌다가 또 와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막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완전 랜덤이야. 난 진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해. 계속 이러면서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인가 싶어가지고 왜 흔히 가위에 눌린다고 하면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잖아. 이불 속에서 내가 손가락을 진짜 소심하게 움직여봤어. 약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가위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조금 용기 있게 다른 것도 막 움직여봤어. 내가 가위가 아니라는 거에 확신이 들었나 봐. 다리를 살짝 들어보기로 했어. 다리를 들어서 약간 이불을 걷어냈다? 그랬더니 털이 만져지는 거야 내 발에. 약간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 키우던 강아지의 촉감이었어요. 그 촉감이 발에 닿자마자 약간 안심이 들었어.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때부터 이제 공포에 질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스르륵 기절해버리는 것 같아. 그냥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한테 바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며칠 동안 말을 못 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강아지들이 잠기가 밝잖아. 그래서 만약에 언니가 자다가 일어나서 뭔가 이동을 했으면은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있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소름 끼쳤지. 그럼 내가 그때 내 발에서 느껴졌던 그 털의 정체는.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엄마한테 이걸 얘기를 했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그냥 너가 뭐 꿈을 꿨겠지, 피곤했나 보지,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의외로 엄마가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나와서 더 무서웠어요. 아무튼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게 가위였는지 아니었는지 난 사실 확신이 안 들어. 제가 그 이후에도 가위를 몇 번 눌렸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가위 같은 경험이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위에 눌릴 때도 깨고 나면은 아 이게 가위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자꾸 가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내 발밑에 강아지는 강아지가 맞았던 걸까?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그때 한밤중에 나는 왜 혼자 자고 있었던 걸까? 모두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공포 썰까지 이렇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덥지만 선선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음식은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